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피바다 조건희입니다. 그 2024년을 돌아보기를 좀 했는데 너무 말을 많이 했어. 그래서 근데 그 1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려면 그냥 그 정도는 그 정도는 해야지. 해야죠. 네. 자, 그래서 이제 2025년은 예언이지 예언. 어떻게 돌아갈 것 같나. 그런데 네. 이게 전체적인 그 분위기는 내가 요즘에 그런 말을 좀 많이 하는데 지난 10년간은 유럽제 브랜드들이 아하. 대중화되었어. 대중화. 대중화됐어. 되게 그냥 바이크는 뭐 두카티, BMW, 네. 뭐 트라이언프, 그치. 그러네. 뭐 그런 그게 이제 그러네요. 표준이고 일제 4대 브랜드들이 뭐 일제는 좀 싼 거 아니에요? 저렴한 거 아니에요? 걔는 좀 그렇네? 약간 그런 게 굉장히 대중화됐어요. 맞네요. 예전에는 좀 뒤늦게 입문하는 뭐 40대 이후에 네, 뭐 네. 전문직 뭐 그런 사람들 뭐 BMW가 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주 타겟이었던 그런 분들은 그럴 수 있어. 먹고 살만 하고 뭐 네, 연봉 네. 1억씩 받고 하는 사람들은 기왕 뭐 오토바이 살 건데 뭐 제일 비싼 건 뭐예요? 네. 라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근데 지금 뭐 어디 입문하는 뭐 대학생들 20몇 살짜리 친구들이 일제는 싼 거 아니에요? 바이크 뭐 두카티 아니에요? 뭐 트라이언프 사고 싶은데? BMW가 좋지 않아요? 혼다 간지 안 나는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는 굉장히 고인물로 봤을 때는 이상한 현상이었던 거지. 그리고 애초에 유럽제가 전 세계 모터사이클 시장에서 메이저였던 시기는 12750 나오기 전. 아니야, 그래도 한 30년대, 40년대? 네. 그때는 전 세계에서 막 미국에만 해도 모터사이클 브랜드가 막 100몇 개 있고 유럽에는 몇천 개 있던 시절 그런 막 생길 때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체계가 이루어지고 이제 뭐 대회 같은 게 생기면서 뭔가 시스템이 구축이 된 이후 뭐 50년대, 60년대라고 봤을 때는 일제들이 그때 나오면서 다 정리가 된 거거든. 거의 네. 이 유럽제가 중흥기라고 했던 것들은 50년대, 60년대, 네. 70년대까지였고 70년대부터 일본제 브랜드들이 막 성장을 하면서 다 쓸어버린 기간이 훨씬 더 길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제들이 오히려 더 대중화된, 그리고 유럽에 수많았던 진짜 몇백 개 됐던 70년대까지만 해도 몇천 개까지 있던 그 브랜드들이 다 작살나버리고 남아있는 것들이 자동차랑 같이 했던 BMW, 네. 그리고 두카티, MV 아구스타, 뭐 그리고 겨우겨우 살고 있는 뭐 베가스가스, 허스크바나 요런 정도였지. 이게 풀 라인업을 가진 그런 브랜드는 일제 4대 브랜드가 전부였고 그게 정석이었던 시대가 있었지. 근데 이전 10년 전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만, 외국에서는 아직도 일제가 베이스고 표준인데 유럽제가 막 그런 득세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앞으로의 10년은 다시 일제가 우리나라도 강세를 보이면서 지배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일제 브랜드들이 뭐 일본 경제가 뭐 잃어버린 10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품 꺼지고 되게 힘들어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일제 뭐 엔화도 지금 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많이 오르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일본이 무서운 점은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고령화 사회이긴 하지만 생활 물가가 훨씬 더 안정돼 있어. 우리나라 밥값이 거의 한 20, 30년 동안 안 오르는 나라였는데 최근 5년간 거의 2배 이상 올랐지. 그냥 둘이서 밥 먹으면 3만 원이잖아. 그쵸. 근데 일본은 아직도 10년 전, 20년 전 가격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게 그게 되게 무서운 저력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일본이 좀 느리지, 일본 회사들이. 그쵸. 뭐가 유행이면 저게 유행입니까?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우리도 한번 해볼까? 회의하고 뭐 하고 뭐 5년 뒤에 출시 이런 거였는데 이게 지금 때가 온 거지. 가와사키도 그렇고 스즈키도 그렇고 혼다도 그렇고 과거의 헤리티지를 자꾸 이제 되살리는 작업이 이제 그 결과물들이 올해 나오기 시작했고 내년에 나올 것이며 계속 쭉 나온다면 유럽제들이 이제 가격, 뭐 프리미엄, 뭐 무슨 뭐 그런 걸로 해서 했던 것들이 과연 먹힐 것인가. 그리고 경제는 계속 좀 어렵고 안 좋고 우리나라도 되게 별로 안 좋은데 그러면 5천만 원짜리 살래? 2천만 원짜리 살래? 2천만 원짜리 살리죠.
예전에 좀 여유 있고 풍족할 때는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엄선한단 말이지. 이게 연말부터 해가지고 바이크 시장 되게 안 팔린다 죽겠다 해도 혼다 예약되는 것들을 보고 일제들 팔리는 숫자를 보면 뭐지 이건? 안 팔린다며. 사실 저는 작년에 올해구나. 올해 이제 말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예약되는 거 보고서 그 이제 다른 브랜드 이제 담당자들이 물어보면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 산 게 아니라 사고 싶었던 게 없던 거다. 그렇지. 살만한 게 없는 거고 그리고 여유가 조금 없으니까 한번 사볼까? 그쵸, 이것도 없고 그리고 딱 돈이 있어도 저거 사고 싶네 이런 바이크가 별로 없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확실히 경제적으로 이제 뭔가 위축되니까 더 합리적인 선택을 지금 요새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혼다가 그 보면은 뭔가 엄청나게 뭐 성능적으로 뛰어나거나 화려한 바이크를 만들진 않지만 그렇지.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바이크의 가격과 성능과 이런 거를 가지고 있고 또 바이크도 굉장히 신뢰성이 높고 이렇게 되잖아요. 일제 브랜드들이 네. 혼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물론 당연히 올랐지. 네. 옛날 CBR 900RR 그거 얼마였는데 1000만 원 뭐 될까 말까였는데 네. 뭐 무슨 오토바이가 2000만 원, 3000만 원이야? 네. 라고 했지만 그렇게 따지면 유럽제들은 4000만 원, 5000만 원이잖아요. 올라도 너무 오른 거고 일제도 오르긴 했지만 그게 가파르지 않았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게 느껴지고 네. 더 살만한 바이크라고 느낄 수 있는 네. 거고 그리고 그 입문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렴한 엔트리를 찾지만 이제 고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600RR에 열광하고 뭐 그리고 이제 이클러치나 오히려 그런 신문물에 대해서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고인물들이에요. 나는 반대로 생각했거든. 나는 퀵시프트도 잘 못 쓰는 사람인데 이제 여기서 좀 더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할 만큼 해봤어. 재미는 충분히 봤어. 근데 지금까지 평생 오토바이를 타왔기 때문에 안 타고는 못 살아. 근데 예전만큼 탈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런 힘들고. 열정도 없고 힘들고 기력도 없고 하다 보니까 후방 카메라도 많고 꼬백 카메라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그 혼다의 500 시리즈가 굉장히 장기 전략으로 엄청 좋았던 모델의 대표라고 생각하는데 그 단순히 지금 뭐 한 8년 정도의 변화만 봐도 원래 싱글 디스크에 정립식 포크였는데 이제는 도립식 포크에 더블 디스크 들어가고 심지어 TFT 계기판을 들어가요. 이제 남은 거는 그 퀵시프트랑 트랙션 컨트롤도 이제 HSTC로 들어가니까 셀렉터 버튼 컨트롤 들어가니까 이제 들어가는 거는 뭐 라이딩 모드 더 들어가야 되는 거. 그러면 그리고 전자식 스로틀 이런 거 정도인데 뭐 우리나라 정도 시장에서도 레벨 500 같은 거 1000대씩 파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2, 3년 쌓이면은 걔네들은 업데이트 요만큼만 해도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유럽제들은 한 번 추가할 때 뭐 왕창 추가하면은 뭐 3년만 뭐 5년마다 신모델 나올 때 이만큼씩의 신규 그 기술들을 투입하면 가격도 이만큼씩 높아지죠. 근데 일제들은 네. 조금씩 하나씩 그쵸. 하나씩 올리다 보니까 큰 차이도 없고 그리고 이게 많이 공급이 되다 보면 보쉬가 여러 가지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공급을 하는데 이제 굉장히 싸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라이드 바이 와이어만 네. 해놓으면은 요만한 이슈만 추가시키면 이게 얼마 안 한대 이제. 네. 옛날엔 이걸 추가하려면 뭐 3, 400 정도 줘야지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은 뭐 몇십만 원이면은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돼버리고 그리고 굉장히 컴팩트해지고 간단해져가지고 그 큰 추가 비용 없이 이런 최신 전자장비들을 엔트리 모델에도 투입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일제는 그걸 안 하는 게 엔트리잖아. 왜 해야 돼? 라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안 했던 거고 유럽제들은 여기다도 해야지 라고 하니까 엔트리인데도 비싸지는 거지. 그쵸. 물론 그게 차별점으로 가져가려고 넣었던 거기도 하지만 근데 요즘 같이 이렇게 뭔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게 오히려 좀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이렇게까지도 필요 없는데 계속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런 스타일에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그렇죠. 무슨 필요가 왜 있지? 그러니까 이 가격이면은 일제는 미들급을 사는데 내가 왜 쿼터급의 유럽제를 이 돈 주고 사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그리고 유지비도 무시 못하는 거지. 유지비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뭐 타이어 가격이니 오일 가격이니 정비, 계속 뭐 네, 비싸고 네. 뭐 막 올라가고 뭐 하는데 뭐 점검 받고 뭐 하다 보면 계속 추가금 올라가고 아무래도 고성능으로 만들어 놓은 애들은 네. 내구성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내구성이냐 성능이냐 이 그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건데 이거를 굉장히 적절히 밸런스를 맞춘 브랜드들이 대부분 다 일제는 일제, 그게 네. 기본이고 네. 근데 고성능 네. 이거는 몰라 네. 하는 게 유럽제 브랜드들의 약간 특성이고 일제 브랜드들보다 우위를 점유하기 위한 수단이 됐던 건데 그게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네. 그게 도구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의 10년을 비롯한 25년, 26년, 27년 당분간은 일제 브랜드들이 굉장히 떠오를 것이고 다시 주목받을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제 브랜드. 근데 저는 일제라고 하셨지만 저는 사실상 거의 혼다라고 보는 게 그치. 이게 제가 에이크마를 매년 가면서 보면은 혼다는 그런 업데이트가 있을 때 같은 그 배기량에 있는 모델들을 한 번에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12500R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12500F, NX500, CL500, 레블500이 다 한 번에 업데이트가 돼요. 근데 야마하는 MT-07이 업데이트 되는데 R7은 업데이트가 안 돼. 아.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이게 맞아야 뭔가 한꺼번에 붐이 딱 일어나고. 붐이 딱 일어나고 뭔가 갖춰지는데 얘는 이때 하고 얘는 이때 업데이트하고 얘는 뭐 계속 또 업데이트 안 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그 플랫폼을 같이 사용하는 장점이 좀 많이 반감되는 그렇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혼다가 그걸 잘하고 있고 사실 요즘에 그 혼다 이슈다 저도 이제 혼바로 불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저는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전 스즈키랑 KTM 좋아해요. 맞아. 근데 그런 성향을 넘어서 그냥 제가 봤을 때 관찰했을 때 그런 어떤 뭔가 프로세스를 꾸준하게 또 체계적으로 가져가는 브랜드가 혼다니까 인정할 수밖에 그냥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나는 애초에 삐딱한 인간이고 그래서 나는 스즈키인데 인간이 스즈키인데 스즈키 바이크가 지금 별로 없고 네. 자꾸 혼다를 사 모으고 있고 그리고 석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30년 된 석차를 주워갖고 왔어. 네. 근데 스즈키는 없어. 존재하지 않아. 다 녹아 없어졌어. 그쵸. 근데 혼다는 멀쩡하게 있어. 갖고 와서 그냥 타면 돼. 그냥 단순히 봐도 10년 전 PCX는 지금도 배달하러 돌아다니는데 10년 전 MX는 없어요. 아, 그렇지. 네. 그런 것들이 참. 그렇습니다. 혼다가 네. 혼다 그거 약간 재미도 없고 그런 게 되게 유럽제들이 막 약진하면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시 이제 정리가 되고 맞습니다. 근본이다. 맞습니다. 혼다는 혼다다. 혼다는 혼다다. 그 어떤 브랜드도 이렇게 혼다를 우습게 아 할 전혀 수는 없어요. 네. 오히려 혼다랑 일본을 우습게 하는 거는 대한민국이 최고잖아. 사실. 아, 그렇죠. 근데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자동차 시장에서도 네. 벤츠 E클래스와 네. BMW 5 시리즈의 네. 판매 그래프가 어. 떨어졌어요. 이게 하락은 아닌데 이렇게 막 성장하던 것들이 둔화된 거지 이렇게. 그런 적이 처음이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독일 4사 네. 아우디 폭스바겐 네. 포함해서 독일 4사의 그래프가 약해졌대. 아. 근데 대부분 뭐가 올라갔어? 봤을 때 일본제 브랜드. 요새 도요타가 엄청 그렇게 판매를 잘한다고. 도요타, 닛산, 혼다. 그리고 혼다 판매고가 확 늘었대. 아 그래요? 깜짝 놀랐어. 그럴 리가 있나라고 했는데 그럴 리가. 몰랐대. 어. 파일럿, 오디세이. 엄청 비싼데. 이게 비싼데 그거를 하는 거야. 카니발, 오디세이. 물론 카니발이 엄청 잘 나오고 좋고 네. 하지만 오히려 또 오디세이가 갖고 있는 더 안락한 네. 시트와 더 많은 사람 뭐 수용 능력, V6, VTEC. 그러니까 또 운전용 같은 걸로 쓴대. 네. 아주 손님- 그 얘기는 들었어요. 손님들 네, 모시러 네, 갈 때 네, 네. 이거를 해줘야지. 그리고 이게 운전하는 사람도 훨씬 편하고 네. 어서 인천공항에서 외국 손님들 데리고 어디 뭐 가고 막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되는데 오디세이는 되게 편하고 좋대. 근데 카니발은 뒷자리만 편하고 아. 운전하는 사람이 좀 힘들다. 물론 편하지만 네, 네. 비교해보면 그렇다. 비교해, 이런 상대적으로. 얘기도 있고 파일럿도 굉장히 좀 잘 나온 편이어서 모하비보다는 그냥 이거 제네시스 너무 많잖아. 네. 이런 사람들이 또 파일럿을 선택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혼다가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수치를 네. 봤을 때 성장을 했다. 아. 야 이건 진짜
자동차에서는 혼다가 굉장히 저평가받고 되게 홀대받는 브랜드잖아. 자동차 기자들 만나면은 혼다요?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그건 자동차 쪽에 돈을 안 써서. 아하. 라는. 근데 뭐 혼다는 오토바이 쪽에도 돈 안 써요. 그렇긴 네, 한데. 근데 너무 서운해하지 이게 마요. 오토바이에서는 혼다는 그나마 쓰는 건데, 이게 이게 자동차 쪽에서는 혼다가 쓰는 비용이 적다라는 거죠.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보다 이제 홍보 비용 같은 게.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게 네. 좀 약간 저평가되고 있다. 네. 그럴 수 있어. 인간이니까. 그렇죠. 상대적인 거니까. 내가 행사 같은 거 네. 덜 네. 하고 뭐 이렇게 뭔게 없으면은 뭘 잘 안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죠, 거지. 그죠. 예. 어디서 돈을 막 쓰고 뭘 하고 있어도 그렇죠. 나한테 뭐가 연락이 안 오고 그러면은 그쵸. 말하는 거지. 근데 아무래도 신차도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어쨌든 우리나라 라인업도 혼다는 좀 적은 편이니까. 예, 예. 약간 그런 거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에 혼다 모터사이클 행사에 자동차 기자들이 많이 오는데 네, 모르지. 좀 혼다에 대한 인식들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혼다는 오토바이 브랜드다라는 거를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근데 또 딱 그러면 이제 네. 6휠 브랜드 네. BMW 같은 경우에는 차는 그렇고 오히려 차도 BMW는 차 이게 브랜드고 얼굴이 이렇게 가면서 요새 반응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키드니가 이게 이렇게 되면서 그것도 그런데 요즘에 X1, 뭐 X2 디자인 나온 거 보면은 거의 KTM급이에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치. 아니 근데 BMW가 네. 오스티아랑 계속 이렇게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저걸 좀 해야 되나? 아. 이런 걸 느꼈나? 아닌데 네. BMW는 거의 탄생한 이후로 거의 네. 한 50년, 60년, 70년 그 정도 되는 역사 기간 동안 투어링 위주, 장거리, 편안하고 안락함 그런 거 위주로 딱 독일인의 특성을 맞추는 걸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자꾸 이렇게 약간 젊어지려고 그러고 약간 깐돌이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신형 S1000RR 내년에 출시할 신형 S1000RR을 보면은 원래 신형 S1000R은 S1000R 죄송합니다. 신형 S1000R은 원래 이전 세대 신형 S1000R은 싱글 헤드라이트였거든요. 근데 이제 듀얼 헤드라이트 형상으로 바뀌었는데 그 헤드라이트 있는 부분이 이렇게 움푹 파여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제가 저번에 라이브 할 때 그 약간 수박에 씨를 발라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했는데 걔네들이 라이딩 하는 이미지 같은 거 보면 KTM처럼 막 그 번아웃하고 약간 밀리하고 이런 사진을 요새 많이 넣거든요. 말씀하신 게 좀 일리가 있네요. 조금 젊어지려고 하는 거. 네. 근데 지금 KTM 또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 많은 그 모터사이클 역사나 그런 것들 중에서 윌리하거나 네. 번아웃하고 오랑캐 주행하는 거를 네. 대놓고 홍보 영상이나 사진으로 사용한 첫 번째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를 막 열심히 하는 브랜드가 KTM이잖아요. 네. KTM이 계속 그쵸. 들고 다니는 거고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브랜드들은 다 이러고 우리는 멀리 갈 수 있어요. 뭐 안전해요. 뭐 라이딩에 뭐 퓨어 스포츠 뭐 이런 거 하는데 KTM은 조지세요. 그잖아요, 이렇게. 근데 조지니까 조져졌다. 하고 막 약간 그런 게 약간 이 넓히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막 하는 것들이 그렇게 무조건 좋지만은 않을 것 같다. 그게 약간 그 단점에 것들이 이제 가시화돼가지고 나오고 있는 시점이 지금이다 보니까 계속 그 일본제가 오르고 유럽제가 좀 막 부진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중국 말씀. 중국. CF 모토를 비롯해서 뭐, 존테스, 보그,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이렇게. 막 있던데, 그 말고도 뭐, 꽤 있어. 거기, 뭐더라? 펜틱, 아니에요. 펜틱 안 들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죠. 그 메이크막 가서 보면은 일단 가장 큰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QJ 모터. QJ 모터. 네, QJ 모터가 지금 브랜드를 유럽에서나 전개하고 있는 거는 QJ 모터가 있고 베넬리, 그다음에 키웨이, 그리고 뭐 요즘에 그 크루저 브랜드로 나온 벤다. 벤다. 뭐 이렇게 있고 또 있나? 아무튼 크게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이제 바이크는 어쨌거나 공유를 하는데
브랜딩과 디자인을 이제 달리해서 판매를 하는 건데 유럽 쪽에서는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특히나 원래는 오랫동안 이탈리아 시장에서 판매량 1위는 언제나 BMW의 GS였는데 그거를 코로나쯤부터 해서 베넬리 TRK 502가 하더니 지금은 그 이상의 신모델로 출시했던 상위 모델로 출시했던 TRK 702가 이제는 1등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유럽에서는 굉장히 특히나 베넬리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약간은 그 할아버지들이 알고 있는 브랜드지. 네, 그거를 향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그 영향력이 센데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베넬리와 QJ 모터의 수의원이 있지만 제대로 전개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QJ 모터 다음으로 이제 좀 영향력이 있는 건 CF 모터라고 볼 수 있는데 CF 모터 역시 그 지난 컨텐츠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수입사가 3개로 찢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해외 시장에서의 만큼의 효과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우리 더 잘할 수 있고 네, 더 클 수 있는 브랜드인데. 그래서 사실은 일제가 굉장히 위협받는 거는 사실 뭐 유럽제가 아니라 중국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뭐 다행인 거고 뭐 아닌 거고 뭐 아쉬운 거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베넬리 같은 경우에는 2005년인가 2006년인가 그때 베넬리 토네이도 뜨레 노베센토 이런 1000cc 3기통 슈퍼바이크들을 시승을 했었어요. 멀쩡히 살아있는 브랜드였어요. 근데 그 사이에 2010년쯤부터 하다가 이제 부도가 나서 이제 사라졌는데 그 이름만 갖고 갔기 때문에 근데 2005년이니까 지금 만약에 어떻게 보면 내 나이 또래의 유럽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원래 있던 브랜드야. 근데 다시 부활했어. 약간 뭐 쌍용 같은? 아 그렇지. 쌍용 같은 느낌이지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면 아세아 자동차 뭐 이런 데가 갑자기 SUV 뭐 만들었대. 아세아 자동차?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TRK 같은 경우에는 차도 괜찮고 그리고 유럽 갔을 때 많이 봤어요. 벌써 한 10년 전에도 많이 봤고 굉장히 그거는 뭐라 그럴까 이탈리아 한정일 수도 있겠는데 이탈리아가 워낙 바이크를 많이 타는 나라니까 그게 이제 중국제 브랜드의 전체적인 그런 성장에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품질 같은 것도 뭐 예전처럼 막 그렇게 말도 안 되지가 않더라고요. 솔직히 TRK 502 처음에 출시했을 때는 솔직히 진짜 이건 그냥 좀 못생겼어요. 이건 완성도나 이런 것도 아니다 싶었는데 그게 연식이 바뀌어가면서 되게 완성도가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걔는 굉장히 싼 차였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리고 전자장비 같은 게 없으니까 오히려 그 이제 연령층이 있는 사람들 내가 바이크를 그래도 어느 정도 만질 수 있거나 바이크에 대한 경험이 오래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좋고 신모델 이런 게 필요가 없다니까. 제가 그거를 쇼에 가서 어떤 이탈리아 할아버지한테 물어봤거든요. 이 바이크가 왜 인기가 많냐 했더니 내가 출력이 센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리고 엄청 화려한 것들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 얘는 가격도 저렴하고 출력도 적당하고 그리고 이탈리아 내에서는 이거에 대한 서비스망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걱정도 없다. 그냥 사면 된다. 사면 돼. 그랬는데 그 이후에 출시했던 TRK 702는 전자장비나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 있지만 이미 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502 타던 사람이 702 타고 또 사람들이 얘가 너무 잘 팔리니까 또 궁금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약간 그 순환이 되더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고령화되는 그 시장에 적절히 대응이 됐던 모델인 거네. 그 브랜드가 오히려 다른 브랜드들은 이게 고령화되니까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애쓴 건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더 안정적으로 잡아둘 수 있는.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거를 타던 사람들이 비싼 것들을 버리고 일로 올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뭐 종쉔이나 그리고 그 BSA 거기도 부활했더라고요. 어디 그 롱신 엔진 사용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도 다시 살아나서 뭐 그러고 있고 물론 이름만 있는 거지만 이제 그 가져온 그 모회사가 헤리티지가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비싼 거 개발한 거 사서 끼면 되니까 그것들도 이제 점점 안정화돼 가면 그렇게 이제 무시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닐 것 같고 뭐 보그 랠리 300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엄청 좋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뭐 나쁘지 않아. 이 가격에 이 정도면 괜찮아. 그걸로 지금 서서히 이렇게 안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엔필드 같은 느낌이 약간 들었었어요.
로얄 엔필드. 근데 로얄 엔필드보다는 더디게 안착할 것 같은데 분명 이게 한 4, 5년 뒤에는 어떤 하나의 그냥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가 될 것 같다. 그 인지의 측면에서는 저도 동의하는데 대신 근데 어쨌거나 로얄 엔필드는 그 2019년에 수입사 변경이 되면서 어쨌거나 서비스망을 갖추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전국에 어쨌거나 딜러가 갖춰져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엔필드는 누군가에게 추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CF 모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추천. 근데 보그는 저는 추천은 못 할 것 같아요.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난 추천을 안 해. 그거 가끔 뭐 듀얼 영상 찍을 때마다 보그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계속 그걸 물어보는데 왠지 거기 직원 같아가지고 일단 저희한테 타달라고도 안 하고 그리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안 타도 알겠어. 그냥 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면은 이 정도는 하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시면 돼요. 네. 근데 이거랑 저랑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은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저는 요즘에 이제 눈에 띄는 거는 그 인도인데 히로, 네, 히로, 뭐 TBS, 바자즈, 이런 곳인데 물론 바이크의 어떤 퀄리티나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중국보다도 좀 뒤처져 있다고 애매할 수 있어. 애매할 수 있지만 사실 뭐 자본력이나 인도 시장 내 바이크 판매량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저는 오히려 중국보다 약간 무섭다. 그렇지, 무섭지. 네. 그리고 그 히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엔필드는 레저용. 근데 히로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맞아요. 그 상용도 많이 만들고 뭐 하다 보니까 모 기업이 더 돈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 돈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돈을 쓸 준비를 하고 있다. 로얄 엔필드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만 인도에선 진짜 로얄 브랜드여서 굉장히 고급 바이크여서 근데 인도에 그 굉장히 많이 깔려있는 수많은 바이크들은 다 TBS, 히로 뭐 이런 바이크들 특히나 히로가 아마 1등일 건데 그것들이 만약에 얘네들이 이제 돈을 벌고 우리도 역량이 생겼다 우리도 세계 시장에 진출해 보겠다 라고 해서 시작을 하면은 지금 마치 혼다가 유럽에서 로얄 엔필드의 성장세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겠다. 그렇지. 그리고 히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한 7, 8년 정도 전부터 독일의 스피드 브레인이라는 레이싱 팀이랑 해가지고 계속 다카르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팩토리 팀으로 참가를 하고 있는데 아니 히로가 지네 모델도 아니고 그냥 히로 모터스포츠 팀이에요. 스폰만 하는 거예요. 지네 오토바이도 아니고 이 스피드 브레인은 예전에 BMW랑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베이스 그거랑 KTM이랑 그거 그러니까 자기네가 만든 바이크에 히로 돈 갖다가 나가. 히로가 이걸로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냐? 이득을. 근데 그런데 이거 왜 하지 싶었는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절대적이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없으니까 계속 돈을 꼬라박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히로냐 히어로냐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슬금슬금 인도 출신 선수들도 내보내고 뭐 하다 보니까 나는 계속 히로를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지. 얘네가 제대로 투자를 하는 곳이네. 계속 몇십억씩 쓰고 있는 거니까 그 티도 안 나는 거. 그리고 요즘에는 뭐 펄스인가 뭐 X 뭐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모토크로스 대회도 열고 뭐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 좀 느리지만 엔필드를 어떻게 보면 위협할 수 있는 존재는 사실 혼다가 아니라 히로가 아닌가. 히로도 그렇고 TBS는 거기 또 이제 바이크 레이스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도 상당히 무섭다. 그렇지. 아니 얼마 전에 그 뭐 쪼꼬미 석차 레이스 그 카멜 레이스에 언더본 클래스의 TVS의 스쿠터를 타고 참가를 했는데 스쿠터인데 클러치가 있어. 기아가 있어. 근데 언더본 형태인 것 같지만 스쿠터 같기도 하고 언더본 같기도 하고 좀 묘해. 근데 클러치가 있어. 스타트가 굉장하지. 이거 되거든 이게. 완주했나요?
올라갔지. 근데 이게 뭐 거기서 그걸로 다 놀자고 모인 거여서 뭐 누가 그건 아닌데 다른 언더본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근데 그게 나온 지 한 10년 정도 된 모델이고 그냥 거의 10년 동안 서 있던 모델이야. 그냥 썩은 거 그냥 네. 그냥 이게 어디 구석 창고에 처박혀 있던 네, 거 네. 그런 걸 갖고 와가지고 기름 넣고 시동 한번 걸고 오르고 나간 건데 그냥 뭐 다른 거 뭐 헌터커브 뭐 이런 거 다 네. 앞살이지 뭐. 오히려 그런 바이크들은 굉장히 그 열악한 환경에서 굴려줘야 되는 바이크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내구성이 좋을 수 있다. 내구성이 좋아. 그리고 심지어 그게 스피커가 달려 있고 라디오가 나와. 그리고 MP3 같은 그거 이게 네, 네. AUX에다가 음악 담아가지고 꽂으면 네. 대행되는 그런 게 돼서 음악 들으면서 좋은데? 그 뭐지 이게? 네. 좋아. 어, 차가 좋아. 네. 야 이게 못생겨서 그렇지. 네. 야 이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브랜드구나. 뭐 그걸 느꼈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혀 뭐 수입사나 이런 거 전혀 없지만 그 코베, 코베. 네. 코베. 다카르 랠리에 또 나오잖아요. 참가를 하는 그 팩토리로 참가를 하는 코베. 근데 걔네는 서스펜션도 중국 브랜드 거더라고요. 네. 근데 걔네들이 이제 고사양들 하면은 네. 뭐 슈와 쓰거나 네, 네. 뭐 그런 거 WP 꼽는 그 버전들도 있고 그게 몇 년 전부터 엄청 그건 되게 돈 많은 사람이 기획해가지고 네. 모토크로스 그 약간 선출인데 네. 부잣집 아들이 있었어. 그 아저씨가 나 이거 좋아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거 없니? 해가지고 그냥 내가 돈 쓸게 만들어봐. 네. 빵! 한 다음에 야 우리도 다카르 나도 나가고 싶은데 우리 뭐 없네? 해가지고 컴피티션을 냈어. 네, 네, 네. 이 중국 대회에서 1등 하면 다카르 내보내줄게. 그래서 3명, 1, 2, 3등 중에서 1등이랑 2등 해가지고 얘네 스페어로 쓰고 네. 내보냈어. 어. 내보내서 완주했고 그리고 메이슨 클라인이라는 되게 유망주 있어. 누구 아들인데 네. 되게 유명한 사람 약간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네. 누구 아들이야. 되게 유명한 애 미국 네. 친구인데 젊어. 20 몇 살이야. 20 몇 살인데 그 친구가 그냥 슈퍼루키 상 받고 막 그러는 애 데리고 와가지고 태웠어. 근데 작년에 약간 오일 펌프 트러블로 한번 뻗었지. 뻗었는데 되게 난 좋게 봤던 게 분명히 걔가 슈퍼루키 상을 받았던 애기 때문에 되게 주목을 받았어요. 근데 뻗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를 막 고치려고 막 애쓰고 막 연료테크 내리고 그 사막 한복판에서 네. 하고 있는 게 막 중계가 됐단 말이지. 네. 근데 쟤네 어떡하냐 낭패다 그러는데 그날 저녁 때 걔네 엔지니어가 나와가지고 이거 무엇 때문에 워터펌프가 뭐가 안 돌아서 뭐가 뻗었다 인정하고 고쳐가지고 내 완주 있게 노력할 거고 우리는 열심히 할 거고 우리 인정한다. 우리가 아직 미숙했다. 네. 좀 더 잘 했어야 된다. 네. 라는 영상을 라이브로 해서 올리고 고쳐가지고 완주는 했어. 그걸 보니까 대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숨기려 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출세버리지 않고 그거를 이런데 SNS에다가 올리면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훌륭하네. 뻗었고 미안하고 우리는 얘 서포트를 열심히 할 거고 얘가 이것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뭐 정말 올바른 어른 같은 대처를 하고 있어서 야 얘네들이 이렇다면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네. 앞으로의 이게 되게 기대되는 브랜드고 그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외국에도 지금 네. 딜러십 많이 개설해가지고 많이 팔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엔진, 저 스펙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새로운 엔진을 이제 개발을 해서 전시를 해놨어요. 근데 엔진의 완성도나 뭐 마감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볼 수 있는 거는 대충 이제 배선을 어떻게 따놨냐 이런 거 정도밖에 못 보는데 그게 되게 깔끔하더라고요. 다른 뭐 CF 모토나 QJ나 이런 데에 비해서 되게 깔끔하게 해놓은 거를 보고서 되게 좋은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큰 것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 것들은 대충 이렇게 해놓고 케이블 타이를 묶고 막 그죠, 이렇게 예, 예. 그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설계 자체를 치밀하게 해가지고 네, 네. 라인이나 그런 그죠. 것까지 다 계산해서 만들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네. 약간 인정이지. 굉장히 좋게 보였습니다. 그런 브랜드 같은 거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하실래요? 한 인증 경험도 있으시고 한 10억 정도 있으면은 10억 있으면 할만 안 되죠? 야 10억은 안 되지 100억 있으면 아니 10억 있으면 딴 거 해야지. 네, 딴 거 그냥 놀고 그냥 놀고 먹고. 먹고 하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네. 10억 20억으로 안 되죠. 그럼요. 50억 뭐 100억 네. 그 정도는 한 5년 정도는 박을 준비를 해야지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수입하시는 분들 대단하네요. 대단한 거야. 인정. 인정.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내년에 기대되는 바이크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봤을 때 네. BMW R12와 1290가 그렇게 선방하지 못했지만 네. 새로 발표했던 게 R12S S. 네. 비키니 겨울 달린 거 네. 그게 R90S에 약간 오마주 그쵸, 같기도 그쵸. 하고 그리고 타기도 편하고 알라인티 레이서처럼 빡센 세퍼 핸들이 아니라 그냥 이대로 비키니만 다루는 거여가지고 타기도 편하고 예쁘고 요거는 조금 반응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R20 20는 뭐 양산 모델이 공개된 거는 없지만 근데 이것만 컨셉만 발표했는데 오히려 R18보다는 더 낫지 않나. 근데 아마 내년도에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거고 오히려 R18에 약간 이거 너무 큰데? 라고 했던 사람들은 더 큰 엔진이 달려 있고 더 빵 크고 R9T 느낌도 나고 그리고 이게 약간 되게 기본적인 형태잖아요. 만들기 어려울 것 같지도 그거 않고 그래서 오히려 그게 되게 내년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1300GS 시리즈보다 더 주목받고 R9T의 그런 이슈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데 사실 스즈키 빠기도 하지만 원래 약간 BM 빠거든. BM도 오래 갖고 있었고 BMW가 할리 데이비슨이 가진 어떤 헤리티지까지 이미 또 BMW도 네. 100년 넘었고 그쵸. 뭐 110년 네. 뭐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네. 그래서 충분히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기대되는 모델 중에 하나는 굉장히 약간 아쉬웠던 모델이지만 네. 히말라얀 450 로얄 엔필드 엔필드? 히말라얀 450과 게릴라 450 그게 내년에 조금 재밌게 사람들이 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 두 모델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제가 이거 반복해서 약간 좀 밀고 있는 얘기인데 히말라얀 450이나 게릴라 450 그리고 트라이엄프의 스피드 400과 스크램블러 400X를 이제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트라이엄프가 낫지 않냐? 인도 알고 얘는 영국 브랜드고 근데 낫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이제 저의 논리는 뭐냐면은 로얄 엔필드 히말라얀과 게릴라는 로얄 엔필드가 굉장히 심기일전에서 만든 자사의 미들급 바이크고 걔네들의 플래그십은 650이니까 미들급인 거고 트라이엄프의 400은 트라이엄프가 외주를 줘서 만든 엔트리급 저렴이 모델. 저렴이 모델이다. 그렇지. 다르지. 그게 다르지. 그리고 지금 아까 BSA 얘기를 했었는데 영국 브랜드잖아. 네. 인도 자본이 먹었어요. 네. 에필드도 원래 처음에 영국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인도가 먹은 거지. 네. 인도는 굉장히 오랜 영국의 지배를 받던 네. 곳인데 지금은 약간 역전되고 있는 거지. 근데 트라이엄프가 까딱 잘못해가지고 뭔가 어렵다. 그러면 트라이엄프의 주식을 제일 먼저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게 바자지겠죠. 바자지나 인도 아니까? 네. 그리고 바자지 네. 협력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스피드 시리즈가 400 시리즈가 네. 바자지가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싹 되면 어떻게 보면 트라이엄프가 인도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 트라이엄프는 모두가. 바자지가 또 KTM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41%. 네. 근데 바자지에게 추가 이번에 그 이슈가 있으면서 추가 투자를 요청을 했는데 바자지가 거절을 했거든요. 아하. 네. KTM 안 살래. 바자지가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니지. 안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트라이엄프도 나오면 한 41%또 이렇게 사서 이렇게 그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확실히 이게 아까 중국제 얘기도 좀 했지만 무섭기도 하지만 아까 인도제 브랜드들이 무서운 거잖아. 이게 돈이 무서운 거고 머릿수가 무서운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실 기술이 없는 게 아니거든. 나사 연구원들의 상당수가 인도 사람이라고 하지만 근데 바로 잘린대. 그리고 지금 책임에서. 그 미국 IT 기업들의 상당수의 그 경영진이 인도 사람들로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인도인들을 많이 고용했다가 뭐 안 좋은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조금 배제됐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개선된 또 인간들이 또 나오는 거지. 그래서 참 무섭고 그리고 뭐 혼다 GB 네. GB 350 시리즈가 좀 많이 관심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맞습니다. 혼다의 펀바이크 라인 중에서 안 들어오고 딱 하나 닥스.
닥스가 들어오네 마네 말이 너무 많고 나도 너무 궁금하고 막 그러는데 뭐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네. 뭐 도입 뭐 가능성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뭐 그 정도였지 들어옵니다는 아니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들어온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안 들어온다고 다던할 수도 없는 이상한 정황 증거들이 자꾸 포착되고 있어가지고 일단 인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정황 증거들은 있는데 확답을 못하는 그런데 혼다는 이제 그 공식적으로는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100% 출시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얘기지. 그런 전례도 있었고 하지만 그 저는 이것도 반복해서 제가 밀고 있는 건데 2년 전에 몽키가 해외에서 출시된 지 거의 한 2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설날이 지나고 출시를 했거든요. 반복이다. 진짜. 네. 2025년 설날이 지나고 dak스는 나온다.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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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던 스즈키 네. DR4S랑 R. 네. 이거는 사야 돼. 사야 돼. DR4S SM. SM. 네. 이게 근데 편집장님은 SM과 S 중에 뭐가 더 많이 팔릴 거라고 예상하세요? SM. SM. 근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다 물어보면은 그 경력이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다 SM을 얘기하시고 오히려 약간 저같이 이런 잘 모르는 사람들은 S를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희 눈에는 그 S의 노란색이 약간 그냥 이미지적으로 그것도 있어. 약간 레트로하게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그게 좀 더 마음이 간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냥 클래식 바이크 같은 뭔가 그런 느낌도 있고. 느낌이 살짝 있어서 그냥 헤드라이트만 어떻게 하고. 간단히 보면은 SM은 그냥 클래식 오픈 페이스 헬멧 쓰고 타기 좀 애매한데 4S는 그렇게 타고 곡을 쓰고 타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치. 그냥 일반 스트리트 의류 같은 거 입고 타도. 그래서 저는 S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판매 대수가 네. 나도 물론 사면 S를 살 거지만 많이 팔리는 건 SM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701 엔드로, 701 모타드. 모타드가 훨씬 많이 팔려. 그래요? 스즈키 DR400 SM도 SM이 훨씬 많이 팔렸고 S나 E는 잘 안 팔렸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온로드 주행, 그러니까 듀얼 주행을 하는 사람들보다 온로드 주행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DR4S를 보는 사람들은 앞바퀴를 들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는 SM이 더 낫다. 그래서 많이 팔릴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스즈키가 뭐 지금 R125 레이스 계속 하고 있는데 이 SM으로도 했으면 좋겠어요. 모타드 원맥렉스 하면은 네. 좀 더 부활하는 거지. 이렇게. 왜냐면 그 전에는 뭐 KTM 뭐 701 허스크바나 701 랜드로 690 엔듀로로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그런 걸로 하거나 모타드 아니면 있었지. 450 SM SMR 뭐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걔는 거의 한 2천만 원만 이렇게 되니까 바이크 값이 너무 비싸고 출력도 걔는 완전 컴페티션 바이크라 너무 부담스러운데 얘는 뭐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통 모타드 경기를 네, 열면 네. 흙 좀 깔아놓고 네. 물론 트랙에서 그거를 못하게 하겠지만 그런 방법이 있으면 훨씬 더 재밌게 맞아요. 되지 않을까. 재미있는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히말라얀, 네. 그러니까 로얄 엔필드에서 네. 뭐 베어 690 네. 스크램블러도 네. 또 네. 새로 출시하기도 하고 클래식 런칭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게릴라 450의 그 450 엔진을 가진 플랫트래커 뭐 그거를 뭐 컨셉 그래요? 바이크를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이게 뭐 시판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네. 그런 걸 만들어서 이런 걸 할 거다라는 게 있어서 450 단기통 엔진을 가진 트래커? 플랫트래커? 그러면 또 괜찮네. 모타드 대회랑 또 약간 엮이는 거니까 450 클래스 모타드 네. 대회가 일단 네. 열릴 수 있다는 거. 물론 모타드랑 플랫트랙은 좀 다른 거죠. 다르죠. 네. 플랫트랙은 점프가 없고 네, 그냥 계속 도는 건데, 거니까. 네. 아주 평평한 데에서.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또 얘기하지만 인도는 무섭다. 근데 엔필드가 히말라얀 450, 게릴라 450 만들었는데 다른 거 더 만들지 말 이유가 없네요. 그렇지 350 라인이 지금 4개가 넘고 그런데 450으로 한 6, 7개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좀 기대가 되고 네. 그리고 야마하 XSR 900 GP가 좀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신모델로 치면은 가와사키 W230이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대요.
있다고는 하지만 그 시점을 따지면 내년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서 걱정을 하나 더 하면 비싸다. 아, 비싸다. 근데 하는 김에 KNX 230도 들여오면 300, CRF300이나 DR4S가 너무 높고 커서 못하는 사람들을 싹 데리고 올 수 있는 낮은 시트고 820 미만의 낮은 시트고를 가진 듀얼 스포츠가 들어오는 거서 너무 또 좋은데 연두색이라서 나름 캐릭터성도 있는데 가격이 걔네보다 300만 원 비싸면은 그치. CRF 300이 800만 원대고 4S가 1000 초반대가 나왔는데 1500이다. KLX 230이 1500, 1400 그러면은 날 원망하겠지. 근데 이게 230이 네. 그 듀얼 스포츠들이 CRF 300, 그러니까 CRF 250도 있었지만 뭐 야마하도 TTR 250도 있고 우리나라는 없지만 네. KLX도 250이 있지만 230, CRF 230, TTR 230 다 230 클래스가 또 있어요. 250은 나름 풀사이즈라고 할 수 네. 있는데, 그러니까 듀얼 스포츠의 풀사이즈인데 230은 좀 더 작은 거지. 그래서 뭐 체격이 작은 여자들이나 네. 아니면 애들 출력도 낮고 배량도 낮고. 그래서 230 클래스가 외국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일제 4대 메이커들은 다 만들고 있어요. 110cc 네. 부터 해가지고 230 그리고 이제 풀사이즈로 250, 뭐 300, 450, 뭐 500 그렇게 넘어가는 건데 그 없던 시장을 발굴할 수 있는 거고 야마하는 세로우가 XT225였고 이제 지금은 XT250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TTR이라는 코드네임이 또 있지. TTR 50, 90, TTR 110, TTR 125, TTR 230이 있단 말이지. TTR 230은 그 CRF 230과 같은 거고 CRF 230은 얼핏 봤을 때 CRF 300이랑 구분 못할걸? 엔진 크기 좀 다르고 하는 거예요. 그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 230 엔진은 여러분들이 환장하는 FTR 223 그 엔진의 개량형이고. 그래서 230 클래스가 있단 말이지. 이제 그게 오히려 250보다는 더 대한민국 시장에 맞는 카테고리가 CRF 230, TTR 230, KLX 230이다. 그러니까 들어와야 한다. 근데 비싸. 것 같은 거지. 애매하네요. 애매하지. 근데 저는 W230을 좋게 본 게 뭐 맥으로로 들어온다는 맥으로. 들어올 텐데 물론 비싸겠지만 약간 저는 딱 봤을 때 얘는 완전 클래식 바이크로 보이는 거죠. 전자장비도 없고 엔진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뭐. 그치, 정말 클래식이지. 배기량도 그렇고. 그게 클래식이지.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와, 이런 바이크가 있나 요즘에? 없어요. 125 클래스의 레트로 바이크들도 사실 뭐 혼다나 이런 데서 출시하는 것도 없고 그런 걸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유일하다 라는 걸로 봤을 때 물론 대전기계공업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가격을 낮춰서 들어온다면은 가능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오리지널리티가 더 있고. 그리고 그쵸. 누가 그러는데 뭐 가와사키가 뭐 근본 없는 브랜드니 뭐니 뭐 누가 뭐 그딴 얘기를 하던데 그게 뭐 그리고 W가 뭐 가와사키 것도 아니었고 뭐 원래 다른 브랜드 맥으로 거였는데 갖고 왔다님 그러는데 그건 진짜 웃긴 얘기인 게 가와사키가 맥으로를 인수하면서부터 본격적인 모터사이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거의 한 150년 됐을걸? 그게 왜 근본이 아니고 W가 어디서 남의 거 갖고 온 거지? 그건 정말 이상한 건데 W는 가와사키의 근간이자 맥으로를 갖고 오면서부터 시작된 그 역사. W는 어떻게 보면 트라이엄프보다 비슷하면 비슷했지 오히려 트라이엄프나 그런 브랜드를 따라한 브랜드가 아닌 거지. 그 당시엔 다 그랬던 거고. 그게 네이키드였으니까. 그 상태를 그냥 계속 유지한 거야. 네. 어떻게 보면 일제 브랜드들 중에서 가장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클래식 모델은 가와사키의 W인 거지. 본네빌은 트라이엄프의 슈퍼바이크. 슈퍼바이크였지. 네. 맞아, 슈퍼바이크. 본네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유가 그 본네빌 사망에서 1956년도에 최고 속도를 측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오토바이들은 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형태로 만드니까 우리가 이거 레트로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죠. CB750이 그쵸. 슈퍼바이크였어. 그 슈퍼바이크였죠. 4기통 슈퍼바이크였어. 4기통 750cc 슈퍼바이크였으니까. 그러니까 껍데기가 달린 게 슈퍼바이크 알차가 아닌 거예요, 원래. 그리고 심지어 골드윙도 원래 그냥 네이키드 형태로 생겼던 거잖아요. 초대 모델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본 모습이 전부가 아닌 게 역시 그런 거지. 약간 조금 비울 것 같다. 윤종신
네. 가수 윤종신.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냥 MC. 방송인 윤종신, 네, 네. 개그맨 윤종신이라 하잖아. 이렇게 원래 가수야, 작곡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요새 애들이 보면은 정준하는 유튜버지만 정준하 유튜버야? 유튜버에? 유튜버죠. 그래? 식당 사장님인가? 아무튼 근데 뭐 개그맨이지. 원래 그 뭐죠? 노브레인 노브레인 그거 원래는 이휘재 매니저였고, 그렇죠. 그리고 강호동은 원래 씨름 선수였고. 선수였고. 네. 그리고 그 안정환은 축구 선수였지. 그렇죠. 이런 거다. 그런 거다. 네. 자, 일단은 그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와사키는 물론 제가 물어봤을 때는 그 비쌀 거다. 제가 너무 괜찮아서 이제 문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비쌀 거다라고 그 밑밥을 까시긴 했는데 이거는 한번 그러니까 이거를 네.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일괄 마진을 포기하면 돼. 수입사가 어느 정도 나는 한 대당 마진은 얼마는 먹어야 이거 비즈니스를 할 거야. 그쵸. 나는 네, 좀 더 양보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회사들이 모두 다 이제 하면은 바이크의 가격의 몇 프로는 마진을 남긴다라는 그것을 일괄 마진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파는 물건은 다 30% 마진은 먹지 않으면은 이 비즈니스를 안 해. 하면 못 해. 라는 게 있는데 사실 어떤 물건이든지 약간 하이엔드는 조금 더 남기고 그쵸. 엔트리는 좀 덜 먹고 하면 평균값을 맞추면 되지.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차라리 그러면 H2 SX 이런 거 한 300만 원 더 받아 그냥. 그 더 받고 W230에서는 100만 원 덜 받으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대전기계공업 촉촉 하는 그런 안 좋은 소리도 훨씬 안 들을 수도 있는 그쵸. 기회다, 이건. 이건 기회다. 네. 대전기계공업이 거기 괜찮아. 네. 그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회사로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는 W230. 자, 우리는 분명히 나름 적절한 대안을 제시했어요. 산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할지 안 할지는 물론. 그쵸. 그들의 달린 거니까. 그들이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 맞습니다. 근데 내년 이맘때 봅시다. 네. 그리고 막말로 이거 싸게 해가지고 잘 팔린다고 우리한테 칭찬해주지도 않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근데 만약에 이게 1200만 원이어가지고 2025년 이맘때 이런 얘기를 할 때 허봐 이러니까 안 팔렸지 라고 말하게 될지 야 이건 정말 대전기계가 잘했어 라고 칭찬하게 될지는 모를 일이지만 칭찬하고 싶네요. 칭찬하고 싶네. 자, 이 정도? 나는 이 정도가 기대되는 모델. 저도 거의 다 비슷한데 저는 사실 야마하의 XXR 900GP는 디자인적인 거는 오케이. 하지만 그냥 바이크의 운동성이나 재미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약간은 이미 현역이라서 미안하지만 데저트 X 같은 수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치. 하고 있습니다. 네. 100% 룩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만족. 네. 하지만 그걸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면 그렇지. 그리고 데저트 X도 처음에 사람들이 기대가 확 컸을 때 같이 팔았어야 되는데 그치. 걔도 인증이 늦어지면서 못 팔면서 뭔가 지금까지도 부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데저트 X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노든 901을 확 사버렸지. 그쵸. 근데 노든도 애매했고. 네. 근데 XXR 900GP도 물론 얘에 대응할 만한 뭔가 그런 어떤 다른 경쟁 모델은 아직 출시하지 않았지만 처음에 디자인 때문에 이렇게 확 기대를 했다가 안 샀어요. 근데 해외에서 리뷰나 이런 것들도 확 나왔는데 좀 내 마음에 안 들어. 혹은 타본 사람이 별로라고 했을 때 처음에 임팩트만큼의 판매량은 못 가져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플러스로 알라인이 이번에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 근데 알라인과 XXR 900GP와는 또 프레임이 달라요. 알라인은 더 낮거든요. 스포츠 바이크로 이제 설계를 해놨어요. 근데 XXR 900GP는 그냥 MT09, XXR 900과 같은 프레임을 쓰면서 뭔가 어거지로 스포츠의 자세를 만들어 놓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의 알라인 T 레이서 같은 그렇지. 이렇게 거가 있어서 룩만 있는. 네, 그래서 저는 좀 부정적이고 인증이나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인증이 이 정도? 그 정도입니다.
2025년에는 뭐 이 정도 바이크들이 좀 주목받고 좀 팔리고 좀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일제 브랜드들을 계속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유럽제 브랜드들을 지금 뭐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고 해서 뭐 안 되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럼요. 그리고 KTM 이렇게 해도 KTM은 있어야 돼. 아, 네. 그걸. 내년도에 우리나라 출시할지 모르겠지만 990 듀크 R 그리고 390 어드벤처 R 시리즈 나 되게 기대하고 있어. 저는 390 엔듀로와 390 SMR 또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KTM에서 그 야심차게 지금 선보이고 있는 990 RCR 알지. 그런 거는 저는 만약에 진짜 들어와서 제대로 판매가 이어지면은 그거는 또 다른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약간의 그 390 듀크에서 우리나라도 약간 부진하고 네. 재고차 날라다니고 네, 네. 그런 거에서 이제 조금 안정되게 돌아가는 그런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그리고 CRF 300을 뭐 잘 팔리고 뭐 스즈키 거 들어와서 잘 팔리고 할 때 390 엔드로나 390 NCMR도 쓱 껴가지고 그 분위기에서 같이 잘 팔다 보면은 다른 브랜드들은 없으니까 그거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그 문제가 잘 해결돼서 해결돼서 좀 네. 잘 됐으면 좋겠어. 어서 돈 좀 땡겨오고 좀 바자지 좀 사줘라 좀. 아이씨 바자지. 그리고 KTM도 요 몇 년간 시승 행사나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렇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런 좋은 모델들 있을 때 좀 희생 행사도 하고 해야 해야지. 네. 조금 뭐 좀 붕업도 되고 그쵸. 사람들도 많이 가고 네. 약간 이게 다가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냥 그쵸. 아는 사람들, 이미 알고 있는 고객들, 타고 있는 고객들, 기존 고객들을 관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하죠.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다른 브랜드 타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 거를 샀을 때 우리는 제대로 돌아가는 회사예요. 라고 어필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게 마케팅이고 홍보고 브랜딩인 거니까 어디 가서 뭐 깃발 여러 개 세워놓는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니까. 트라이언프가 스피드 400이나 스크램블러 400X 잘 판 거 가격 때문도 있지만 트라이언프는 어쨌든 계속해서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뭐 BMW나 이런 데는 안 하는데 트라이언프는 하니까 확실히 눈에 띄는 게 있는 있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른 애들 안 할 때 KTM도 같이 해야 그러니까 그렇지. KTM은 해야 여기서 이제 튀는 거죠. 근데 아무튼 내년에 또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매력적인 모델들이 많이 있어서 좀 저는 다행인 것 같고 그 저희 댓글에는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 이거 언제 출시할 것 같은데 언제 바뀔 것 같은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근데 저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뭔가 관심 있는 거를 타보고 그때 물론 돈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타본 경험을 가지고 또 다른 걸 탔을 때 더 즐거움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내년도에 기대되는 모델이 있으면은 지금 겨울 동안 돈을 잘 어디다 이상한 데 투자하지 마시고 잘 모아뒀다가 내년도에 3월에 출고해서 잘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자, 2025년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끝. 감사합니다. 다음 컨텐츠는 이제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해보는 히스토리. 히스토리. 정말 이게 추우니까 겨울이니까 네. 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런 컨텐츠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구독 좀 해주세요. 처음으로 이런 말 해본다. 네, 그 스플래시로 모토 이슈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